안녕하세요. 방사청 1일 특파원 알파고 신하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온 이곳은 바로 경남 사천에 위치한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중심 카이 본사입니다. 지난 3월에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영공의 새로운 수호자가 될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식이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K방송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KF-21은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만든 국산 첫 전투기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KF-21에는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이 탑재되어 있었을까요? KF-21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지금부터 제가 생생하게 취재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시죠. 와우, 드디어 KF-21 이렇게 가깝게 보다니, 야, 진짜 잘 만들었어. 자, 여러분 이제 보셨죠? 이거 진짜 라인이 이렇게 날렵하고요. 딱 봐도 최신 전투기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우리의 그 최신 전담 기술하고 우리 한국의 그 장인 정신 둘이 동시에 느껴져요. 와,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영공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예요. 이거 좀 약간 전문가를 모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혹시 좀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에서 그 고정익 회전익 생산을 총괄하는 항공기 생산실장입니다. 오, 생산 담당하시다면 그럼 네. 이거 다 선생님의 핸드메이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KF-21 네. 양상 1호기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양상 1호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뭐 무슨 말이에요? 양상 1호기? 양산 1호기다 하면 이제 네. KF-21을 시험 제작기를 만들어서 네. 시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험은 다 끝났고 네. 이제는 대한민국 공군이든 해외 공군이든 쓸 수 있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항공기다. 네. 완전히 다 완성이 된 항공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의 KF-21 네. 한마디로 우리는 이걸 요약을 하자면 뭐가 달라요? KF-21은 한국에서 개발한 네. 최초의 전투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카이가 그동안에 F-50도 만들었지만 네. 그 비행기는 훈련기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훈련기를 조금씩 개발해서 이제 전투기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 비행기는 네. 처음부터 전투기라는 개념을 애초부터. 가지고 설계해서 만드는 비행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네. 이 비행기는 저음속 비행기라고 들었는데 네. 그럼 이거 소리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투기 속도를 얘기할 때 마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하 1.8 정도 됩니다. 예. 마하 1.8 정도라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직선거리로 32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9분, 10분에 도달할 수 있는. 와, 그러면 이 비행기는 이렇게 부산에서 쭉 올라가면 8분, 10분 안에는 서울에 도착한다는 도착할 수 얘기예요? 있다. 와, 성능 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너무 빠르네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오고 다음에 비행기 소리가 오는 느낌.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저음속 비행기가 공중전에서 핵심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풀어주시면. KF-21은 이제 가장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투기다 보니까 전투를 하게 되면 네. 적이 공격해 올 때 앞으로 빠르게 나가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엔 전투기의 개념이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그렇죠. 예. 관점이라서 먼저 볼 수 있는 성능도 가지고 있고 아. 먼저 쏠 수 있는 성능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린 이 전투기를 보면 네. 딱 봐도 눈에 보이는 선능들이 네.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약간 기술 줄 알아서 이 선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A사 레이더라든지 레이더. 그다음에 적외선을 추적하는 IRST라든지 오, 예. 그다음에 전제전을 하는 EW 스윗이라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EOTGP라는 그 타겟팅 포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서 주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걸 국산화시켜서 이 비행기에 집어 들어가 있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전투기 얘기를 했을 때 스텔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스텔스 기능에 따라 또 세대가 좀 약간 구분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스텔스 기능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스텔스라는 거는 이제 안 보인다가 아니고 예.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라는 게 스텔스 개념이거든요. 아. 그래서 레이더에 탁구공만하게 잡힐 거냐, 좁쌀만하게 잡힐 거냐가 스텔스의 성능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대략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레이더라는 건 어차피 그 전자파를 발사해서 반사되는 거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항공기가 전자파를 반사하지 않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겉에 있는 도료들이 그런 걸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전자파로 나를 감싸주는 것도 그런 것들이 다 조합된 스텔스인 거고요.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기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지 좀 약간 현장으로 보고 싶은데 혹시 공장도 보여드릴 수 있으신가요? 지금 오늘 오셨으니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여주세요. 네, 가시죠. 네. 와. 오, 여기서 KF21이 탄생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공장인가요? 네, 여기는 카이의 고정이걸 전문으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KF21만 아니라 F50 항공기도 만들고 있고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여기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로봇도 썼다는 걸로 들었는데 로봇을 특별히 쓸 이유가 뭔가요? 로봇을 쓰는 거는 이제 KF21의 항공기 구조물이 네. 탄소 복합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탄소 복합 소재를 가지고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힘을 써서 작업하게 되면 오랫동안 작업하면 손목, 팔꿈치, 어깨 같은 데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되게 좋은 게 아니다. 로봇들을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포함해서 한 그런 로봇들이 5개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형태의 로봇들도 또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작업을 로봇을 써서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그러면 이 전투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은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KF21 1호기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 달에 부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출고식을 했으니까 2년 조금 넘게 걸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또 빠르게 오래 만들 걸립니다. 수 있어요?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시험 과정으로 걸치나요? 만들고 나면 이제 일단 비행기니까 비행기가 날 수 있는지 시험을 해야 되고요. 나르면서 또 성능이 나오는지 시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에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또 항공기가 이륙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저희가 이제 KF21 양산기를 만들었지만 그 전에 양산기를 만들기 전에 시험 제작한 항공기로 똑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1,700회 정도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1,700회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를 다 해봤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모사된 항공기가 양산 1호기다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양산하는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방산업 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탑10에 들어가는 수출국인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술로는 전투기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이 전투기에 어떤 경제력이 있는지 뭐가 좀 좋은지 KF21의 경쟁력이라 말씀드리면 KF21급의 항공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트리키에도 만들고 있고 그렇지만 양산에 도입한 항공기는 우리 항공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하고 양산하는 항공기 중에 가장 최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어떤 거를 특별히 좋다라고 할 수 없고 모든 장비들이 다 최신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KF21을 만들면 단순히 우리만 쓰고 돈을 아끼는 거 아니고 동시에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다가 이렇게 수출도 할 수 있고 그 나라들이랑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일종의 좀 약간 외교 가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업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방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겠죠. 이제 항공기라는 거는 안에 들어가는 요만한 볼트만 해도 수십만 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많은 부품을 만들고 있고 카이만 아니라 이제 이것에 종사하는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출 많이 하고 자동차 수출 많이 하지만 전투기 가격이 수용차에 몇 배나 될까요? 그럼 1,000억 되겠죠. 계산을 뭐 제가 잘해보진 않았지만은 한 1억짜리 뭐 수용차를 팔았을 때 전투기는 그거에 뭐 수백 배, 수천 배 효과가 있으니까 한 대만 팔아도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무 비싼 거다. 비싸다. 거를 부가가치가 가지고- 매우 크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대화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F21 양상 1호기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보고 느낀 거는 하나예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 아니에요. 국가 기술의 집합체예요. 튀르키예 출신 기와인 제가 봐도 KF21은 월드 클래스의 압도적인 전투기예요. 앞으로 KF21이 대한민국 하늘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활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사적 1일 특파원 파고 알파고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